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난리 났다. 새마을 농협 저축은행의 예금이 터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열악한 사업장 대출을 해오던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는 최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중소기업 파산이 속출하면서 부실채권과 연체율이 10대 은행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또한 농협, 수협, 신협, 산림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차 부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뱅크런이 터지면 10곳 중 6곳은 예적금 100%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기업은행 난리 났다. 새마을 농협 저축. 이거 지금 예전에 했던 말들 지금 되뇌이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연쇄구리처럼. 보시면 자 이제 장막을 활짝 열어서지 않은데 이제 기업은행을 이시해서 각종 이금융권의 부실이 터질 아주 우려가 남았습니다. 자, 기업은행 난리 났다. 한번 볼까요? 기업은행 피할 수 없는 부실채권 숙제. 건전성이 아주 심각해요. 이게 국책은행이 아니면 버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상 이 금융권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이 금융권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업은행 보시면 부실채권이 급증했고 중소기업 파산이 폭증했고 연체율 은행 최대치. 먼저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는 여신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게 무려 1.01%. 여러분들 1금융권들 0.3, 0.2, 0.4에서 끝납니다. 얘는 1%를 넘어서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이게. 3개월 연체, 사실상 떼일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못 받아요.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자, 4대 은행 부실 채권이 0.25인데 이거에 4배라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1%가 이제 2, 4 이런 식으로 하겠죠. 급증 추세입니다. 오죽하면 자, 상매각 약 4,850억 원을 했어요. 무려 77.7%나 증가한 상매각 4,850억 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화가 더 심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이렇게 높고 연체율도 세고. 자, 이제 중소기업 파산 폭증. 왜 이게 문제냐면 기업은행이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다루다 보니까 가뜩이나 힘들잖아요. 자, 여기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받아요? 자, 중소기업 파산 무려 1034건이 파산됐어요. 급증하고 있죠. 대출 2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요, CACC 플러스 등급 이하 기업대출 15.4조, 무려 20%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금융권, 웬만한 1금융권은 빌려주지 않는 걸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허울 아래 막 빌려줬어.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난리잖아요. 중소기업 보호, 부실채권 상승. 바로 이거는 기업은행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습니까? 외환보유고 빼가지고 막아요? 자, 연체율 은행 최대. 자, 개인사업자 연체 2위 3,746억. 무려 223%가 급증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 만기 연장 지원 무려 76.2조. 진짜 엄청난 상황이네요. 자, 이자 못 갚는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이 1.1조나 돼요. 지금 기업은행 개인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당히 지금 이 사람들 힘들게 됐어요. 기업은행이 지금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근거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피할 수 없는 부실채권 숙제. 여기 보시면 자, 고정이하 여신 비율 사실상 떼이는 돈이에요. 0.80부터 0.85, 0.91 계속 올라가다가 1.01.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규모. 자, 10대 은행을 봤더니 사업자 10대 은행
기업은행이 무려 3,746조로 압도적이에요. 여기보다 등치가 훨씬 큰 하나, 농협 이런 데는 2,700, 2,300조밖에 300억 원밖에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이번에 금융권 부도위기가 이제 기업은행은 새롭게 돌출된 건데 신협, 수협, 산림조합 여러분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신협이라든가 수협, 산림조합,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뭐 저축을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시작할 때는 5천만 원씩 분산 투자하세요. 자, 이거 보시면 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먼저 이 4개 신용조합 볼까요? 연체율 신협이 4%, 산림 3.7%, 수협 3.5%, 농협 2.3%.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아예 떼이는 돈 신협이 무려 4%, 산림조합 3.5%, 수협 3%, 농협 2.5%. 자, 뱅크런 위험, 뱅크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 농협 1,300곳, 신협 238곳, 수협 61곳, 산림조합 48곳.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농협, 신협, 수협, 산림 이 4곳은요 사실상 새마을금고에 뭐 버금가거나 아니면 더 그 이상 위험한 상황을 지금 표출하고 있죠. 이거 보시면 연체율, 고정이하 이걸 보시면 알아요. 저축은행 볼까요? 저축은행은 이제 그나마 짱짱한 상위 5개 은행은 좀 괜찮은데 그 기타 저축은행들이 지금 부도 위험성에 크게 노출돼 있죠. 연체율 6월 기준 5.10 연체율이 오히려 더 높아요. 농협, 신협, 수협, 산림보다. 총 1.5조 원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역시 받기 힘든 돈들이 6.1조예요. 1년 만에 무려 100%나 증가했습니다. 자, PF 연체율, 특히 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는 게 PF 연체율이 4.61%로 은행권 최대예요.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수협, 산림은 이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결국 저축은행은 냉정하게 보면 진퇴양난, 연체율도 거의 최고 수준이고 PF 연체율도 높고 고정이하 여신도 높고 다 높네요. 새마을금고입니다. 자, 연체율 6.18, 저축은행보다도 오히려 높죠? 모든 은행 최대 규모입니다. 연체율만 놓고 보면 고정이하 여신 15%, 1년 전에 비해서 2배. 여러분들 고정이하 여신 15%를 돈을 떼이게 생겼어요. 새마을금고는 본인들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예금을 줄 수도 없고 또 개인들한테 또는 기업들한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 상당히 높은 비율 아닙니까? 고정이하 여신 15%는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 맞은 곳들이 약 1000개 이상의 새마을금고 중에서 무려 76곳이에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부실대출 벼랑 끝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저축은행 4분기 연체 채권 공동매가 보니까 2021년 6월달 3조였었어요. 지금 고정이하 분류 여신 잔액 제가 아까 떼이는 돈이라고 제가 쉽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말 3조 그러다 2020년 6월 말 3조 때였는데 2023년 6월 말 보세요. 6조입니다. 자, 저축은행의 부실이 아주 심각하죠. 이번에 새마을금고 볼까요? 경영 실태, 자본 적정성 이게 4등급 이하는 문 닫을 상황이에요. 정부가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을 두고 여기를 지켜보고 있죠. 76곳, 종합평가 4등급 이하 12곳. 이것만 위험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휘청휘청 하는데 자, 이번에 신협, 수협, 산림조합 벼랑 끝, 부실대출이 40% 감당 못한다. 자, 보시면 이제 2022년 말 대신 2023년 말입니다. 주황색을 보세요. 어휴, 4% 연체율, 신협, 농협 2.34, 수협 3.53, 산림조합 3.71,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신협 3.95, 농협 2.53, 수협 3.53, 산림조합 3.54. 대부분 신협이 아주 안 좋죠. 상호 금융별 100% 기준 뭔 말이냐? 이게 자기 유동성이 100% 미만 또는 50% 미만인 곳들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예금을 해놓고. 자, 지금 전국 개수를 따졌더니 신협 651곳은 괜찮은데 222곳 그리고 50% 미만도 16곳
자, 이거 지금 받기 상당히 뱅크런 터져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농협. 자, 65곳 정도만 안전하고 농협이 제일 위험해요. 1053곳하고 247곳은 뱅크런 터지면 받기 힘든 곳들입니다. 수협. 자, 29곳 제외하고 60곳하고 한 곳. 61곳이나 되죠? 산림조합. 자, 45곳, 3곳.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다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에요.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 부도나기 직전 상황인 이금융권 이런 걸 어느 선진국이 이렇게까지 많이 운영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군사를 빼버리고요. 망할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처리해버리고 돈은 다 이렇게 돌려주고 해서 뱅크런이라든가 이런 사태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13년 겨울 이후에 집값 전망. 이게 팽팽해요. 금리, 유가 전쟁. 여러분들은 항상 양쪽을 다 열어놔야 돼요. 폭락을 희망하든 폭등을 희망하든 어느 쪽을 희망하든 간에 양쪽을 열어놓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활용을 해야 돼요. 너무 한쪽에 푹 빠져버리면 집값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 신념이 아니라고요. 집값이 올라간다 뭔 신념이에요.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걸 신념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상황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죠. 자, 이거 보세요. 자, 금리, 유가, 전쟁 이거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도 의견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지금 나라 망할 것처럼 이제 물론 저도 오늘 이게 제목이 살벌하긴 한데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10% 20%만 돼도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나요? 그렇긴 한데 굳이 퍼센트를 따진다면 낙관적인 상황이 훨씬 더 높아요. 다만 혹시나 비관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그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세요. 자, 먼저 비관적 집값 하락, 낙관적 집값 상승, 금리, 미국 인상 기조 유지. 2024년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유가랑 전쟁 변수가 많은데 당연히 2024년에는 고금리가 쫙 이어질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자, 낙관적인 입장. 해외 IB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 2024년 상반기 내년 좀 늦어지긴 했지만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 빠르면 금리 인하를 한다. 변수가 없으면 지금이 금리 정점이다. 그리고 파월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던 것은 미 국채 10년 금리로 대처하겠다. 자, 유가. 유가는 사우디 러시아가 감산을 연장했다. 당연히 유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 뛰니까 금리도 불안. 자, 중동 전쟁이 지금 확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면 고유가가 유지되고 금값 뛰고 달러 뛰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 이건 일시적이고 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감사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도 망할 생각 아니면 더 확전하기 어렵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유 뭐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있잖아요. 지엽적으로 끝날 것이다. 경제 침체. 경제가 침체인데 무슨 유가가 계속 뛰느냐?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전쟁 볼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개념은 다르지만 28 전쟁으로 확산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아랍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다. 주로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문제죠. 전쟁은 확산되게 되면 이건 볼 것 없이 2, 3년은 집값이 폭락한다. 자, 그러면 28 미국 중재, 미국이 지금 엄청 중재하려고 하고 있죠. 전쟁을 바라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 협상, 가뜩이나 러브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아랍에게 그냥 극과 극을 향한 전쟁은 서로에게 부담. 결국 전쟁은 흐지부지 되면서 곧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한동안은 시끄럽겠지만 24년에는 정상 온다. 자, 확률적으로는 낙관적인 게 조금 더 기관이든 전문가들이 더 많아요. 이게. 그렇지만 낙관적일 경우는 집값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봤자 좀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비관적인 경우는 확률은 낮을지 몰라도 폭락이에요. 폭락. 그냥 금리, 유가, 전쟁이 지금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확률과 강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고. 자, 이번에 예적금 위험한 것. 상호 금융 개별적으로 자 10곳 중 6곳은 위험하다. 뱅크런텐 예금 100% 못 돌려준다고 아예 그냥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심각한 3곳 저축은행 적자 79개 단기 손실이 962억 원이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무려 6.1%로 금융부실이 심각.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PF 문제 심각. 여러분들 5천만 원 이상 하지 마세요. 좀 분산하세요. 자, 법인이 다른 곳들로. 연체율이 심각하죠. 1금융권 개인사업자 5월 0.45%, 2금융권 연체, 자 기업 5.76, 개인 6%로 상당히 높네요. 개인회생 7만 575건, 전년 대비 무려 42.9%가 증가했어요. 예적금 비상이죠. 부실은행은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금을 세게 주고 적금을 세게 주는 이유는 그 은행이 부실이 있기 때문에 세게 주는 거예요. 은행 부도를 노출시킨 거죠, 사실상. 은행도 돈 구하기가 막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높게 이율을 주겠다 해놓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뱅크는 터져버리면 못 받는 거죠. 5천만 원 이내 은행별 분산 투자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새마을금고 6.2, 상호금융 2.4, 저축은행 5.2, 캐피탈 1.8, 일반은행 계속 지금 22년, 23년으로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금융권 이번에는 PF 연체율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연체율 금액은 크지만 0.23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보세요. 4.61%로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카드 캐피탈 3.89. 카드사 부도날 가능성 커요. 캐피탈 이런데. PF가 지금 제일 위험하거든요. 연체율 중에서 가장 악성 연체율이 PF예요. 증권사 보세요. 17.28. 지금 증권사도 부도나게 생겼죠? 자, 이제 기업, 은행, 가계부실 최대. 먼저 기업 부실. 기업 어음 부도액이 3조 6,282억 원. 8년 만에 최고치. 이자 보상 배율 7.35배가 5.1배로 확 낮아져 버렸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좀비 기업이 3,017곳입니다.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는 곳이 좀비 기업이고, 파산된 곳도 아까 1,000여 곳 중소기업. 은행 부실. 기업만 문제가 아니에요. 은행도 그래요. 은행 연체율 39개월 만에 최고치. PF 위기가 심하고, 이금융권, 농수신, 새마을, 저축은행 다 위험하죠. 금융권 부실, 지방은행하고 증권, 보험, 카드사 안전하지 못하다. 가계부실, 가계부채 1874상 최대입니다. 여기 임대보증금도 문제가 된다고 했고, 빚 못 갚는 대출자가 무려 171만 명, 8.7%. 3곳 이상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448만 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계 0.82, 0.91, 1.43으로 크게 늘어났죠. 기업 보세요. 1.7, 2.2, 4.21로 크게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도 1.3, 1.3에서 2.52, 법인 2.3, 3.3, 6.52까지. 정말 천문학적이죠. 자영업자 대출 규모 연체액 보세요. 624조 원에서 1043조 원으로 정말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금리 전망 추이. 지금 금리가 당분간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죠. 올라가고 있죠. 자, 파란 거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가 좀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다만 이게 100입니다. 자, 아직은 둘 다 상승. 자, 이번에 주간 아파트 시세 상승폭 축소 중 보시면 이게 KB고 여기는 한국부동산은이에요. 이게 0입니다. 0. 0을 한번 밑줄 쳤어요. 노란색으로. 먼저 KB. 제가 옛날에 KB는 제대로 반영 못한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8월부터는 집값이 뛴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전국이 다시 또 내려오는 추세라서 0. 수도권은 조금 더 상승. 자,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도 지금 폭락했다가 쭉 가다가 얘들은 5월부터 뛰기 시작했죠. 지금 현재 서울 0.7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밋밋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죠. 아직은 플러스 상황이지만. 자, 이제 아파트. 이 상황에서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에 영향을 주는 3가지. 금리와 유가, 전쟁을 보는 시각이 180도 다릅니다. 2024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는 주장부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기관들의 전망이 충돌합니다. 감사합니다.